예, 이제 어닝 시즌은 도래했고 유럽 위기에 대한 걱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직접적인 실질적인 행동이 일보 오늘이 3보째인가요? 드디어 행동으로 가십관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은 이달 말까지는 해결하겠다라고 유럽 최정상 리더들이 합의를 했다군요. 이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된다면 금 가격이 다시 올라갈까요? 예,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금 가격이 거의 폭락했습니다. 금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차트로 한번 보죠. 금 가격뿐 아니라 은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금과는 똑같이 움직이죠. 은 가격은 전 고점 대비 거의 40%가 떨어졌군요. 거의 반토막입니다. 금 가격은 고점 대비 상봉을 거리고 20%가 떨어졌군요. 이 하락이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금과 은은 안전자산 도피처이고 피난처이고 그야말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왜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이 안전자산마저 주가가 떨어질까요? 그 원인을 봐야 향후 전망이 보이겠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위험자산의 도피처로서 안전자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금, 그 다음에 대용제로서 은, 이러한 가격은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최근의 유럽 위기로 똑같이 급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차티스트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본다면은 원인과 원인에 관계없이 이미 약세로 기울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차트상의 분석으로 본다면은 은 가격은 고점 대비 이중 상봉을 그리고 상봉 중에서도 두 번째 봉이 더 약하면은 이것은 더 강한 하락 신호죠. 하락 신호. 이것을 하락 변곡점이라고 하는가요? 쌍봉. 반등하고 다시 떨어진다. 차티스트들의 해석이죠.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상봉을 그리고 추락했다. 고점에서 상봉을 그렸으면 반등 후에 다시 떨어지는 것이 차트의 전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티스트들의 분석이 맞다면은 금과 은은 유럽 사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차트는 오직 차트가 말한다. 그래서 차트의 이론으로는 유럽 사태가 해결되어도 떨어질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차트가 맞을 것 같으면은 차트로 돈 다 벌어버리죠. 차트는 반 맞고 반 틀리지만 실제로는 3분의 1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요인을 봐야죠. 지금 현재 금과 은이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금 아니라 은도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수요 감소에 의한 논리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리 정연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바로 금은 안전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현찰이 필요하다. 어디서? 유럽은행들이 지금 당장 구실채권을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현금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던, 안전자산에 투자했던, 빌려둔 돈 모든 것을 회수해서 현금을 메워 넣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한다면 빌린 대출금을 가지고 금, 은 시장에 투기했던 헤지펀드들이 손절매를 해야 되고 팔아치워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대한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고 뭐고 하여튼 팔아치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ETF의 영향입니다. 금 ETF, 금 관련 자산을 묶음으로 해서 상품화하죠. 이것이 최근에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해서 안전장치로서 많이 편입을 했던데 갑자기 비상사태가 터지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ETF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지펀드들이 팔아치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ETF 펀드 매각이 나타나는 거죠. ETF 펀드는 또 대개 실물자산 플러스 레버리지를 2배 내지 3배 가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는 가격의 2배, 3배가 같이 떨어지는 레버리지 효과까지 겹쳐서 금과 은이 심하게 이렇게 낙폭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 사태가 해결된다면, 현금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금과 은은 여전히 안전자산 도피처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 정의들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펀더멘털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펀더멘털로는 유럽 사태가 해결된다면 그 원인이, 제공한 원인이 없어진다면 결국은 다시 장기 상승 랠리로 복귀할 것이다. 펀더멘털과 테크니컬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금은 이제 하나의 상품이 아닙니다. 금은 이제 실질 화폐로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만한 실질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 브릭스, 아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을 매집을 해야 됩니다. 화폐, 종이화폐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 화폐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나 유로를 팔고 대신에 금을 사는 행위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20%를 금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총화폐 중에서 20%가 금이지만 다른 국가들, 이머징 마켓, 아시아 이런 국가들은 전체 포지션의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 같은 은행들은 계속해서 금을 매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단기 급락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추세에 있다면 이 단기 급락은 고려은행과 같은 금 관련주의 저가 과매도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의 장기 성장을 믿는다면 고려은행과 같은 금 관련주는 지금이 장기적인 투자가에게는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박준호의 사인이었습니다.